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8단원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공부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책 252쪽에서 255쪽입니다. 자, 영상을 보고 우리가 여행한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선생님이 재밌는 영상을 찾았어요. 뭐냐면은 충남 여행을 3분 만에 한번 정복해 보는 영상인데 여러분들 유튜브를 켜서 한번 영상을 보고 와 봅시다. 검색창에 충남 여행지라고 치면 이 첫 번째 충남 여행지 3분 안에 다 소개해 줄게 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고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니까 우리 충남에 여러 가지 여행할 곳이 있네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행한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장소 변화에 따라 글의 내용을 간추릴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장소 변화에 따라서 글의 내용을 한번 같이 간추려 보도록 할게요. 자, 주말 여행 이야기를 듣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말 여행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주말 여행. 우리 가족은 할머니 생신을 맞아 주말에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지는 전라북도 고창으로 예전에 텔레비전 여행 방송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가기 전부터 많이 설레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맨 처음 도착한 고창 관광지는 고인돌 박물관이었다. 고인돌 박물관에서는 영화와 유물들을 보면서 고인돌의 역사를 알 수 있었다. 박물관 1층에서는 고인돌 영화를 봤고 2층에서는 고인돌과 관련된 여러 유물을 봤다. 박물관을 다 둘러보고 나니 고인돌 박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독림저수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이었다. 독림저수지는 겨울 철새가 많이 찾는 곳으로 우리 가족도 혹시 철새 때의 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방문해 보았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읽어보았는데 고창군 전 지역은 2013년부터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도 있었다. 아주 많은 수의 철새는 아니었지만 간간히 물 위로 날아오르는 가창 오리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창의 유명한 절인 선운사를 방문했다. 선운사는 삼국시대 때부터 지어진 오래된 절이다. 오래된 절답게 웅장한 건물과 많은 관광객이 있었다. 선운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선운사 뒤편의 동백나무 숲이었다. 푸른 동백나무 잎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숲이었다. 고창에서 아주 오래전 역사인 고인돌에서 삼국시대의 선운사, 앞으로 보호해야 할 철새 때까지 한 번에 보고 나니 마치 시간을 거슬러가는 기분이었다. 고창을 떠나는 마음은 아쉬웠지만 다음에는 또 어떤 곳으로 여행을 갈까 하는 기대를 품고 이번 주말 여행을 마쳤다. 자, 주말 여행 이야기 잘 들었나요? 그럼 우리 같이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한 뒤에 쓴 글이었나요? 그렇죠. 우리 주말 여행을 갔다 온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막 해준 내가 간 도시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 도시는 바로 고창이었죠. 고창에 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창에 왜 갔지? 고창에 갔어요. 그럼 고창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갔나? 아니죠. 고창에는 할머니 생신을 맞아서 주말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주말 여행이네요. 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고인도 박물관에 갔다가 그 다음 독림저수지에 갔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운사까지 이렇게 장소가 3군데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한 고인도 박물관에서 무엇을 했나요?
고인돌 박물관에서는 고인돌의 역사를 알았어요. 고인돌의 역사를 알게 된 고인돌 박물관 기억해주고, 자, 선운사. 마지막에 간 곳이 선운사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기억에 남는 것이 뭐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자, 동백나무 숲이 너무 아름다워서 인상 깊었어요. 기억에 남았어요. 라고 나오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말 여행을 간추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말 여행을 우리가 간추릴 때 주의할 부분.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까요? 시간의 흐름, 장소 변화, 일의 차례, 원인과 결과. 우리가 주말 여행은 우리가 세 군데를 여행한, 세 군데 장소를 여행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장소 변화에 주의해야 됩니다. 장소 변화에 주의해서 내용을 간추려주면 아주 좋겠죠. 자, 주말 여행을 다시 듣고, 우리 주말 여행을 다시 듣고 장소 변화와 따라 한 일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자, 고인돌 박물관에서는 우리는 고인돌의 역사를 알았고요. 그 다음 간 곳은 독림저수지입니다. 독림저수지에서는 물 위로 날아오르는 가창오리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선운사에서는 아름다운 동백나무 숲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 변화에 따라 한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간추리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앞에서 간추린 내용을 바탕으로 주말 여행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여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머릿속으로 한번 간추려 보세요. 자, 앞에 있는 친구가 예시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할머니 생신을 맞아 고창으로 주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고인돌 박물관으로 고인돌의 역사와 유물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독림저수지로 물 위로 날아오르는 가창오리들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선운사입니다. 선운사는 오래된 절로 뒤편에 동백나무 숲이 아름다웠습니다. 자, 우리가 간추려보면 여행을 갔어요. 고인돌 박물관에 첫 번째로 가서 역사와 유물을 알았고, 두 번째로 간 곳은 독림저수지, 가창오리들을 구경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간 곳은 선운사입니다. 선운사의 동백나무 숲이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자, 한 차시 공부가 끝났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춰놓고 휴식을 한 후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휴식을 다 했으면은 영상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며 동물원 해설을 듣고 친구들과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동물원 해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동물원에서 어제 과학관찰 보고서를 쓰려고 동물원에 갔다. 내 보고서 주제는 날개가 있는 동물로 동물원의 많은 동물 가운데에서도 날개가 있는 동물을 찾아 관찰하는 것이다. 날씨가 추워서 야외 관람관은 문을 닫은 곳이 많아서 주로 실내 관람관에서 관찰했다. 동물원 입구를 지나 가장 먼저 간 곳은 곤충관이었다. 곤충관에는 여러 지역의 곤충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날개가 있는 동물로 나비와 벌, 메뚜기와 같은 곤충들이 있었다. 곤충관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곤충은 톱사슴벌레이다. 톱사슴벌레는 몸 색깔이 갈색이고 톱날 모양의 큰 턱이 있다. 원래 밤에 활동하는 곤충이지만 참나무 수액을 먹으려고
낮에도 돌아다니기 때문에 먹이를 먹는 톱사슴벌레를 볼 수 있었다. 톱사슴벌레가 나뭇가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이 멋있었다. 곤충관 바로 옆은 야행관이었는데 주로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이 있는 곳이었다. 야행관에도 날개가 있는 동물들이 있었다. 바로 박쥐와 올빼미였다. 외국에서 산다는 과일박쥐도 인상 깊었지만 내 눈길을 끈 것은 수리부엉이이다.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로 몸 길이가 70cm나 될 정도로 큰 새이다. 날개를 접고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을 관찰했는데 붉은 눈과 앞뒤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목이 신기했다. 가끔 날개를 펴고 앉은 자세를 고치기도 했는데 날개를 퍼덕이는 모습에 큰 바람이 일 것 같았다. 이렇게 멋진 새가 멸종위기 동물이라니 자연을 보호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야행관 다음으로 간 곳은 열대조류관이었다. 열대조류관은 따뜻한 지역에 사는 새들이 사는 곳이었다. 열대조류관은 아주 큰 실내 전시장으로 천장이 높아서 머리 위로 화려한 색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앵무새는 책이나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앵무새가 있는지는 몰랐다. 왕관앵무, 장미앵무, 회색앵무와 같이 색과 크기도 다양한 앵무새를 관찰할 수 있었다. 말을 할 수 있는 앵무새를 찾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야외에서도 황새를 볼 수 있는 큰 물새장이었다. 황새 마을에서는 황새 외에도 두루미나 고니와 같이 물 근처에 사는 여러 새를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깃털색이 하얗고 까만 게 비슷해서 두루미와 황새를 구별하지 못했다. 설명을 읽고 나서야 키가 더 크고 머리가 붉은색이고 목과 다리가 까만색인 새가 두루미, 다리가 붉은색인 새가 황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우리 동물원에서 잘 들어봤나요? 그럼 우리 같이 친구들과 묻고 답하기 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동물원에 간 까닭은 무엇인가요? 바로 과학관찰 보고서를 쓰려고 갔었죠? 자, 그 다음 또 물음. 동물원 입구를 지나 가장 먼저 간 곳은 어디인가요? 자, 지도를 보면 나옵니다. 교과서 지도 한번 보면은 바로 곤충관을 가장 먼저 갔다 그랬었죠? 그 다음, 내가 큰 물세상에서 본 동물은 무엇인가요? 자, 큰 물세상에서 본 동물은 황새, 두루미, 고니와 같이 물 근처에서 사는 새들이라 큰 물세상에서 본 동물들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동물원에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장소 변화에 따라 무엇을 관찰했는지, 장소 변화에 따라서 무엇을 관찰했는지 간추려서 써볼게요. 자, 처음에 간 곤충관. 톱사슴벌레는 몸 색깔이 갈색이고 톱날 모양의 큰 턱이 있다. 먹이를 먹는 톱사슴벌레를 볼 수 있었다. 곤충관에서 관찰한 거. 그 다음 간 곳은 야행관입니다. 야행관에서는 수리부엉이를 봤어요. 수리부엉이는 몸 길이가 70cm나 될 정도로
큰 새이다. 눈이 붉고 목이 앞뒤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멸종위기 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간 곳은 열대조류관인데요. 자, 열대조류관은 왕관앵무, 장미앵무, 회색앵무와 같이 색과 크기도 다양한 앵무새를 관찰했다 라고 해서 조류, 새를 관찰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간 곳은 금물새장입니다. 머리가 붉은색이고 목과 다리가 까만색인 새가 두루미, 다리가 붉은색인 새가 황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장소에 따른 관찰한 내용들을 이렇게 간추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글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린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시간 흐름에 따라 쓴 글은 시간 차례대로 간추리면 좋겠어. 자, 시간 흐름에 따라 간추린 글은 시간의 차례대로 간추리면 좋겠다. 시간 흐름이 나오면 시간 흐름에 따라서 간추리고, 1차례를 설명한 글은 1차례가 잘 드러나게 간추려야 해. 자, 1차례가 설명한 글은 1차례가 잘 드러나게 간추려야 됩니다. 장소가 바뀌면서 사건이 변하는 글은 이동한 장소와 각 장소에서 한 일을 중심으로 간추리면 돼. 자, 마지막으로 장소가 바뀌면은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한 일을 간추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의 흐름, 시간의 흐름, 일의 차례, 장소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서 간추려주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